경제라고 봐야 될까요? 경제가 아니라 법이죠. 법 지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수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핵심 화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나오겠죠? 11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씩 소거해 나가고, 자, 기억은 니은은 그 다음에 5번 선지를 보면은 모두니까 공통점 참 답으로 내고 싶게 생겼네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그리고 그 비판론이래요. 대조가 나오네요. 그죠? 자, 13번은 사례 분석형 보기입니다. 사례 분석을 해라. 관점을 달리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A, B와 관련하여래요. A는 상당히 앞쪽에 있고 B는 상당히 뒤쪽에 있으니까 A에 대한 것만 먼저 읽겠습니다. 값에 대한 것만. 값이 값 A. 오케이. 아예 분리돼 있죠. 자, 보기 읽을게요.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이제 땡PT, 땡미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제작한 후에,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요소를 봐야 됩니다. 이걸 인터넷 언론사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했고, 익명 게시, 사용료 표시 안 한 거. 자, 이렇게 내용 요소가 있죠. 물어볼 수 있는 게. 1번 볼게요. 갑이 게시한 글은 과장 광고이지만, 그러겠죠? 과장했으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연역적으로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은 당연히 정보가 비대칭되게, 나는 사실 아는데 상대는 모르게 하는 거잖아. 이건 틀리기 어렵죠? 제재 여부를 물어보네요. 제재 여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재 여부야. 갑이 그의 동영상의 가상. 이건 허위죠. 짭이잖아.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것도 정보 비대칭입니다. 의사가 인정한 거라고 착각할 거 아니야? 이건 맞겠지. 제재 여부 묻네요. 자, 제재 여부 보러 가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미시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경제 주체는, 현실은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니까 변인 관계입니다. 투입 비용에 따라서 X변인에 따라서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한대요. 대표적인 상황이 거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이게 비대칭이죠.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은 거. 이때 적게 가진 주체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싸구려를 비싼 돈 주고 사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대. 이게 핵심 문제점이네요. 뭐 더 읽을까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려고 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시장에 개입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 효능, 이거 무조건 강제로 제공을 하도록 하죠. 그죠? 이거는 옛날 화작에 나온 적 있죠. 18학년도 9월 같은 거. 자, 여기서 풀 수 있는 거 봅시다.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투입한 비용, 이 X변인의 Y 차이가 정보 비대칭을 낳는데 그 상황에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맞죠? 성분 표시 강제 나왔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해결책이잖아. 맞죠? 정보 비대칭이 문제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비대칭을 뭐 하면 돼? 대칭으로 만들면 되니까 정부가 해결하려고 들어간 거고. 온라인 아직 안 나왔고요. 3번 선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허위 광고. 의도가 우리가 쉽게 파악되니까 정보 비대칭 문제 이야기. 우리가 의도를 쉽게 파악하면은 뭐야 이거 과장하려는 거네, 이거 뭐야 이거 더 팔려고 사기치는 거네 하면은 비대칭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의 선지죠. 상식의 선지. 제가 볼 땐 3번이 답입니다. 4번,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 경쟁 시장. 맞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뭐야? 정보 비대칭이 있었던 거잖아, 그지? 뭐 때문에? 비용 차이가 생겨서. 근데 얘네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용 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일어나겠죠? 이론이에요, 이론. 얘는 현실이고. 1번, 2번 같은 건. 플랫폼 사업자, 이거 보기랑 관련된 거죠? 다 나오겠네요.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대요. 이게 보기네?
생성형 인공지능. 보기 나오면은 보기에 관련된 내용 브레이크 걸리면 표시해주세요. 진위, 의도, 편향 등을 알기 어려우니까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 3번 답 맞죠? 하나 풀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그랬나 볼게요. 보기가 아니야. 식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 아니죠. 난 이건 보기 아닙니다. 강제했대 의무를.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가 보기에 갑이죠. 그 플랫폼이 A죠.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 아직 그런 법이 없다는 거지. 그럼 둘 다 제재를 안 받아야 정상입니다. 맞죠? 안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린 주장 요즘 많이 나오죠. 설명문에 논증에 대립이 섞여 있는 거. 요즘 평가원의 신유형입니다. 그죠? 이사수능 그 다음에 작년 9월에도 나왔죠. 이외에도 사회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두 개가 있대. 대립이. 그죠? 근데 사회 정치 견해 표명 이거 보기 아닌가요? 슬쩍 봤을 때 보기 있던데. 자, 이제 나인가요? 아니죠. 나가 아니라 두 번째 사례죠. 읽어볼게요. 선지부터 보면은 뭐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 소수 의견, 근해 근거, 재판소의 결론. 네, 그래서 제재 여부. 자, 다수 소수가 헌재의 의견이 있나 봅니다. 자, 뭐 그거에 대해서 있나 봐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땡땡 정책을 추진하려면 동글동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니까 검열하자 작성을 했대요.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불리는 플랫폼 B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대. 근데 얘가 게시자 이름 달리해서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대. 구려? 그냥 딴 사람 명의 빌린 거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이름에 써있잖아. 사상의 자유. 단어 독해야죠. 아니, 경쟁을 해서 결정돼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지. 자, 얘네가 정부 개입 안 된다 주장입니다. 아까 엇갈린다 했잖아요. 안 된다. 이를 근거로 해서 미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이런 거는 명백한 거 위험 있잖아. 진짜 위험한 거. 그거 뺀 나머지는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플랫폼 B 사업자가 알아서 규제해라. 우리나라 헌재도 경쟁을 해결해라. 미 연방이랑 비슷하다. 가볼게요. 자, 기억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찾아내야 정부 차단 금지하는 거잖아. 반대하는 거잖아. 연방 대법원이 이거는 안 된다 했지. 이건 보호하면 안 돼. 이건 보호하면 안 돼. 그죠? 자, 5번 볼게요. 자율 규제 실시하는 거. 표현의 자유. 야, 얘네는 지금 관점 자체가 사상의 자유. 표현 같은 거 경쟁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맞죠? 얘네는 맞습니다. 기억은 맞아요. 시장의 자율 규제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 자, 이제 엇갈리는 애 개입해야 된다겠죠. 얘네는 비판론에 따르면 반박해보겠습니다. 뭐 반박하고 있냐면 지금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되는 거 반박하고 있죠. 경쟁이 안 이루어진다.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이 안 이루어진다. 왜? 이유 원인이 뭐야? 진실이 과소, 허위가 대량. 요즘 사회에 대한 뼈아픈 비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비판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하나 더 있네요. 허위 왜곡 정보가 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또 이거 을이잖아. 보기에 의견을 오인할 수 있다. 보기가 또 계속 나오네. 보기가 계속 나와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가 얘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입해라야. 플랫폼도 개입하고 정부도 개입하고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 이거는 공통전제죠. 맞죠? 답은 5번이네요. 3번 볼까요?
진실이 과소공급된다 했죠? 틀렸죠. 4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리 차단. 그런 건지 볼게요.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 비접, 사업자가 B라는 게 아니야, 플랫폼. 네가 미리 해. 미흡하면 정부는 사후네. 이거 4번 틀렸죠. 정부는 미리가 아니야. 두 개 풀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이 플랫폼은 미리 차단이죠. 비판론의 공동규제의 한 축이죠. 플랫폼과 정부. 맞아요. 이건 뭐야? 장단점? 아니잖아. 대응 방식을 이론과 결부해서 구분했죠. 비판론과 그 시장 이론으로. 자,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 이거 완전 의리잖아. 선거운동 기간 맞잖아.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 안 한 인터넷 언론사 B잖아. 제재하는 거 위헌이냐 아니냐. 다수는 위헌이라고 봤대요. 그러면은 위헌이라고 본 거 가볼까요? 다수 의견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네. 3번 5번이죠. 의리 작성한 글에서 사람들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 다수 의견 취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 의견은 그냥 위헌이다 이것만 얘기했잖아. 취지를 봐야 되지. 이 엇갈린 논의가 표면화된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두 문단 중 어떤 취지를 선택했냐를 규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냥 정처 없이 눈깔 굴리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는지 규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럼 위헌이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니까 실명 확인 안 한 거 제재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개입해서 차단해야 된다야? 아니면은 개입하면 안 된다야? 방향성을 따지면 개입하면 안 된다죠. 위헌이니까 법률, 제재하는 법률 없애자잖아. 그럼 개입하면 안 된다에 가볼게요. 자, 처벌하자. 그럼 나랑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 처벌하자는 거는 경쟁을 하지 말자잖아. 그지? 경쟁을 하지 말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취지랑은 부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5번 볼게요. 플랫폼 B에 실명 확인 절차 안 거쳤어. 그랬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냐? 아니죠.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니까 이 법률 규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자, 4번 소수 의견은 뭐야? 비판론과 같은 취지. 그럼 쉽게 볼 수 있었네. 얘네는 자유이론이죠. 앞쪽은. 뒤쪽이 비판론이고. 허위 왜곡 정보는 경쟁이 안 일어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위헌이다가 아니라 위헌이 아니다. 제재해야 된다죠. 자, 을이 이렇게 다르게 해서 게시한 게 진짜 제정이 됐으면 경쟁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비판론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었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